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강유진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12시간.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의 세계가 무너졌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강유진은 양수가 터져 축축해진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남편 서준혁은 없었죠. 여보, 여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소파에 핸드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 나간 거였어요. 새벽 4시인데도요. 유진은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죠. 진통이 올 때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병원 가고 있어. 응급실에 도착한 유진은 간호사에게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회사 일이 있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분만실로 옮겨지는 동안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이 넘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산모님, 핸드폰 좀 치워주세요. 집중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준혁에게 걸었던 통화 기록이 빼곡했죠. 옆 침대에서는 다른 산모가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 우리 아기 곧 만나. 남편이 산모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그 모습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유진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진통이 심해지자 유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간호사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산모님,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죠. 새벽 6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유진의 가슴에 올려주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유진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미안해, 아가.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 유진이 속삭였어요. 아기는 작은 손으로 유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뒤에도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진은 링거를 맞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죠.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들어왔어요.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했죠. 미안, 차가 막혀서. 왜 나왔어? 준혁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준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셔츠 깃에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립스틱이었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회사에서 긴급회의 있었다고 했잖아. 신제품 출시 앞두고 바빴어. 준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그럼 그 립스틱 자국은 뭐예요? 유진이 준혁의 셔츠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목을 가렸어요. 아, 이거 어제 회의 끝나고 회식했는데 김 대리가 술 취해서 부딪힌 거야. 준혁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믿고 싶었지만 뭔가 찜찜했죠.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남들 다 혼자나. 준혁의 말이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퇴원 수속을 밟을 때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산후조리원 예약금 포함해서 400만 원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리원 취소해 주세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진이 깜짝 놀라 준혁의 팔을 잡았죠. 여보, 나 몸이 안 좋은데 조리원은 가야 해요. 유진이 애원했습니다. 준혁이 유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무슨 재벌집 마님이냐? 집에서 쉬면 되지. 돈 아까운 줄 알아. 준혁이 차갑게 말했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냉랭했어요. 준혁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에만 집중했죠. 유진은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오명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휴, 겨우 왔네. 준혁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뒀으니까 먹어. 명자가 준혁만 챙겼습니다. 유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아기를 눕히고 나오니 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며느리, 집안 청소 좀 해. 먼지 쌓였네. 명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유진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아기가 잠든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강유진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습니다. 산후풍이 들었는지 관절이 쑤시고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조리원은커녕 푹 쉴 시간도 없었죠. 명자는 아침마다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설거지 안 했네. 빨래도 쌓였고. 명자의 잔소리가 하루를 열었어요.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싱크대에는 어젯밤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뼈가 시렸어요. 유진은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했죠. 거실에서는 준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안 가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오늘 재택이야. 귀찮게 왜 물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명자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부엌 선반 좀 정리해. 먼지 쌓여서 더럽네. 명자가 싱크대 아래를 가리켰어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선반 문을 열었죠. 오래된 냄비와 그릇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하나씩 꺼내 닫기 시작했어요. 맨 안쪽에 먼지 쌓인 박스가 보였습니다. 유진이 박스를 끌어냈죠. 겉면을 닦자 글씨가 보였어요. 홈캠 HD 200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아, 맞다. 출산 전에 유진이 직접 설치했던 홈캠이었습니다. 강도 방지용으로 거실과 아기 방에 하나씩 달아뒀었죠. 유진은 박스를 열어봤어요. 설명서와 보증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본체는 이미 설치된 상태였죠. 그러고 보니 유진은 거실 책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홈캠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출산 준비로 바빴던 한 달 전이 떠올랐죠. 준혁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유진은 혼자 있기 불안해서
홈캠을 샀었습니다. 설치하고 앱도 깔았었죠. 하지만 출산 후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유진은 박스를 선반에 다시 넣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죠. 앱 목록을 스크롤하다 홈캠 앱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유진이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메인 화면이 떴습니다. 거실 실시간 영상이 보였어요. 준혁이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유진은 설정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동작 감지 알림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알림이 안 왔구나. 유진이 중얼거렸죠. 출산 준비로 정신없을 때 제대로 설정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유진은 녹화 파일 목록을 눌렀어요. 클라우드 자동 저장은 켜져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영상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진은 스크롤을 내렸어요. 일주일 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산 당일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유진은 그날 밤 10시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재생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준혁의 팔에 매달려 킥킥 웃으며 들어왔죠.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세린이었어요. 유진과 세린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함께 화장품 연구를 공부했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결혼식 때 가장 크게 축하해줬던 친구. 임신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던 친구. 태교 선물을 사주겠다던 친구. 그 세린이 지금 유진의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볼륨을 높였어요. 오빠, 어머니는? 세린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세린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죠. 친구 만나러 갔어. 새벽까지 안 올 거야. 세린이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끼리 축하하자. 유진이는 병원에 처박혀 있으니까 세상 편하잖아. 준혁이 세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게. 애나 낳는 거 뭐 대수야. 간호사들이 다 해주는데. 두 사람이 소파로 걸어갔어요. 세린이 준혁의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죠. 유진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누라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죠. 유진이 병원에서 죽으림을 다해 걸었던 전화였어요. 진통으로 괴로워하며 남편을 찾았던 순간이었죠. 준혁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또 전화하네. 귀찮게. 세린이 준혁의 핸드폰을 빼앗아 소파 아래로 던졌어요. 오늘은 우리 시간이야. 신제품 대박 났는데 축하해야지. 세린이 샴페인 병을 흔들며 터뜨렸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유진이 죽을 고생을 하며 아기를 낳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준혁이 세린에게 속삭였어요. 이번 신제품도 결국 유진이가 개발했지만 특허는 회사명이야. 이제 유진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유진이는 출산휴가 준 김에 그냥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해. 회사 복귀는 필요 없어. 준혁이 세린의 어깨를 안았죠. 넌 달라. 똑똑하고 일도 잘하잖아. 유진이는 임신하고 나서 완전 촌스러워졌어. 세린이 킬킬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유진이가 왜 그렇게 애 낳는 거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이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삼켰어요. 옆에서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거든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10년 지기 친구, 사랑한다던 남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기를 깨울 수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클라우드 다른 계정에 백업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전송했어요. USB에도 저장했죠. 그리고 동작 감지 알림을 켰습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죠.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폭발하면 안 됐어요. 증거는 확보했어. 조금만 더 참자.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했죠. 복수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준혁과 명자 앞에서는 순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칼로 채소를 썰 때마다 힘이 들어갔죠. 도마가 쿵쿵 울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일상은 지옥이었어요. 명자는 유진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화장실 청소해. 더럽네. 빨래 걷어서게 해. 손이 있으면 써야지. 저녁 반찬이 이게 뭐야? 다시 해. 유진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쌓여갔죠. 준혁은 더 심했습니다. 유진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참아. 준혁이 무심하게 말했죠. 유진은 아기 분유를 사려고 명자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명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줬어요. 에휴, 돈만 축내네. 빨리 일해서 벌어와야지. 유진은 그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손은 거칠어져서 아기 피부에 닿을 때마다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이 문을 열자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세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고급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세린아, 어떻게 왔어? 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죠. 세린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언니 안부 궁금해서. 출산 후 어때? 세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세린이 왔네. 회사 일은 괜찮아? 준혁이 웃으며 말했죠.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린이 쇼핑백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선물이야. 아기 옷이랑 장난감. 유진이 가방을 열어보니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세린이 빙그레 웃었어요. 언니는 이제 애 키우느라 바쁠 테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은근한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세린이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언니 몸조리 잘해. 현관에서 준혁이 세린을 배웅했어요. 유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준혁이 세린의 손을 살짝 잡는 게 보였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문이 닫히고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죠. 뭐 봐? 준혁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유진은 핸드폰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세린이 다녀간 후의 영상이었어요. 준혁이 세린을 배웅하며 속삭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조금만 더 참아. 곧 이혼시킬게. 유진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유진의 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명자가 외출했습니다. 유진은 안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방문을 살짝 열어 내다봤죠.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니 안 계시지? 세린이 준혁의 팔에 안기며 물었어요. 준혁이 세린의 허리를 감쌌죠. 응, 친구 만나러 갔어. 늦게 올 거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린이 준혁의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꽉 쥐었죠.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유진이 눈치 못 챘지? 세린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 순한 양이 뭘 알겠어. 애나 키우느라 정신없을걸. 준혁이 세린을 소파에 눕혔어요. 조금만 더 참아.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세린이 준혁의 볼에 키스했죠. 빨리 해. 나 기다리는 거 싫어.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과 세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세린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준혁의 셔츠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죠. 준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까지 거기 있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다 봤어요. 다 들었고요. 세린이 옷을 추스르며 비웃었죠. 그래서 어쩔 건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명자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자가 다가와 유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혼해. 당장 나가. 유진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명자의 힘이 셌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유진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넌 이제 필요 없어. 세린이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했죠.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제 아기라도 데려갈게요. 명자가 냉소를 지었어요.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빈손으로 나가. 두 사람이 유진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기, 내 아기. 유진이 비명을 질렀죠.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유진을 밀쳤어요. 유진이 현관 밖으로 비틀거렸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문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기만이라도 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유진은 복도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맨발의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겨울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기다려. 반드시 내 아기 데려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쫓겨난 첫날 밤 강유진은 서울역 지하보도를 헤맸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발이 얼얼했어요.
얇은 실내복 위로 한기가 파고들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진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유진은 구석진 곳을 찾아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 몸에 덮었어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진의 손가락을 꼭 쥐던 감촉이 생생했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유진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강태민 회장. 3년 전 결혼식 전날이 생각났죠. 유진아, 그 남자 믿을 수 없어. 내 기술만 노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죠. 할아버지, 저 사랑해요. 준혁 오빠는 달라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후회할 거다. 그때 와서 울지 마라. 유진은 화가 났었어요. 다신 안 올게요. 제 인생이에요. 그렇게 3년간 연락을 끊었죠. 지금 생각하니 할아버지 말이 다 맞았습니다. 준혁은 정말 유진의 기술만 노렸었어요. 할아버지, 유진이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 꼴로 찾아갈 수 없어. 할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볼 게 뻔했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유진은 일어났어요. 움직여야 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유진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기, 혹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음식 있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르바이트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규정상 못 드려요. 유진은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제발요. 정말 배고파요. 아르바이트생이 매니저 쪽을 힐끔 보더니 폐기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들키면 저도 잘려요.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구니에서 차가운 삼각김밥 2개를 꺼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낮에는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허름한 여관 앞을 지나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젊은 여자가 거기서 뭐해? 할머니가 유진을 발견하고 물었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할머니, 재워주세요. 청소든 빨래든 뭐든 할게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따라와. 창고방이라도 쓰던가. 할머니가 안내한 곳은 난방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천국이었죠. 유진은 여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고무 장갑도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쇠맛이 났어요. 주방 이모가 손님이 남긴 밥을 버리려 하자 유진이 막아섰습니다. 이모님, 그거 버리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모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새댁. 남이 먹다 남긴 걸 뭐하러 가져가? 유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검은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개 주려고요. 식당 뒷골목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밥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꾸역꾸역 삼켰죠. 살아야 해. 아기를 데려와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손은 거칠어져서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밤마다 아기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 아가 밥은 먹고 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유진은 공중전화 부스 앞을 지나쳤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죠.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어요. 어느 날 밤 한파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여간방 창문 틈으로 얼음 같은 바람이 들어왔어요. 유진은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침 좀 조용히 해요. 손님들 깰라.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유진은 입을 막고 기침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왜 청소 안 해? 손님 체크아웃 하는데. 유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할머니가 놀라 유진을 부축했어요. 유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병원 가야 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걸레질을 하다 그대로 쓰러졌죠. 할머니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가 유진을 들것에 실었죠. 보호자분은요? 구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진찰했어요. 영양실조에 산후풍이 심합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물었죠. 아기는 어디 있어요? 유진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내 아기.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죠. 하지만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왔죠. 유진이 어디 있어?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강태민 회장이었어요. 의사가 놀라 물었죠. 보호자분이십니까?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입니다. 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뒤따라온 비서가 VIP 병실 준비를 지시했어요. 강태민이 유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어요. 이 고집쟁이 손녀야. 강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유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강태민의 얼굴이 보였죠. 할아버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민이 유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강태민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됐다. 그런 말하지 마.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유진이 강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기. 제 아기를 데려와야 해요. 강태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데려올 거야. 반드시.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힘을 주세요. 복수할 힘을요. 강태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이든 해주마.
유진이 강태민의 팔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제 손으로. 강태민이 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끝까지. 유진은 강태민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뒤로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죠. 일주일 후 강유진은 VIP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졌던 손은 치료를 받아 부드러워졌어요. 푹 꺼졌던 볼에도 생기가 돌았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깨끗한 병원복, 윤기 나는 피부. 불과 2주 전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자신이었는데요. 유진은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희미하게 남은 상처들이 보였죠. 그 상처들이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 내가 겪은 고통을.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왔죠. 유진아, 소개할 사람이 있다. 강태민이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한재욱 비서실장이야. 앞으로 내 복수를 도와줄 거다. 한재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유진 양,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께 모든 걸 전해 들었습니다. 유진이 한재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죠. 한재욱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강유진 양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지만 어깨는 여전히 긴장돼 있었어요. 먼저 제 남편 회사부터 조사해 주세요. 루미나 코스메틱이요. 한재욱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유진에게 보여줬어요. 이미 조사 완료했습니다. 화면에는 루미나 코스메틱의 상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설립 5년차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매출 120억, 영업이익 15억, 직원 수 35명. 한재욱이 화면을 넘겼어요. 주력 제품은 안티에이징 라인 3종, 미백 라인 5종, 수분 라인 4종입니다. 유진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제품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제품들은 전부 유진이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것들이었거든요. 임신 중에도 연구실에 앉아 배합 비율을 조정하던 날들. 입덧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던 순간들. 가슴 한가운데가 저려왔어요. 특허 현황은요? 유진이 물었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턱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재욱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총 17개 특허가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모두 화장품 배합 및 제조 관련 특허입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17개. 유진의 3년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였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특허들 전부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재욱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강유진 양이 루미나 코스메틱 연구팀장으로 재직했던 3년간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유진의 필체가 보였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적던 실험 일지들이었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연구 일지, 실험 데이터, 배합 비율이 강유진 양의 필체와 서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진이 화면 속 자신의 서명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올가미가 될 줄은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한재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서버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백업 파일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태민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유진의 어깨는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죠. 유진아, 이제 내 차례다. 어떻게 하고 싶니?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따뜻했던 그 몸. 유진의 손가락을 꼭 쥐던 작은 손.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감정을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눈을 떴죠. 세 사람 모두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유진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먼저 시어머니부터 시작하겠어요. 한재욱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유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팔까지 번졌죠. 시어머니는 돈에 욕심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로 유혹하면 넘어올 겁니다. 한재욱이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어 주세요. 고급 빌딩에 사무실 차리고요.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투자하도록 유도하시겠다는 건가요?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어요. 투자가 아니라 사기예요.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쏟아붓게 만들 겁니다. 강태민이 유진을 봤습니다. 손녀의 얼굴에서 낯선 무언가를 발견했죠. 유진아, 그건 위험하지 않니? 유진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복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저 사람들한테 진짜 고통을 줘야 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확신이었죠. 한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됩니다. 유진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남편 준혁은 사업 확장 욕심이 많아요. 대출을 끌어다 쓰게 만들 겁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재욱이 메모를 이어갔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짜 대기업 바이어를 보내세요. 대량 주문을 약속하면서 공장 확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죠. 공장 확장에는 큰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유진이 창밖 빌딩 숲을 바라봤습니다. 귓가가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요. 한재욱이 펜을 멈췄어요. 그 다음엔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죠. 주문을 취소해버리면 돼요. 빚만 남겠죠. 강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변했구나. 유진이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착하게 살면 당하기만 한다는 걸요.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박세리는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유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턱이 아플 정도로요. 10년 지기 친구. 임신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 출산 선물을 사주겠다던 그 친구.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리는 명품과 권력에 약해요. 승진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회사 기밀을 빼내게 만들 겁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죠. 횡령 증거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유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보내기엔요. 강태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유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부족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제 인생을 망쳤고요. 이제 제 차례예요. 강태민이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 품에서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죠. 알았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도와줄게. 한재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썼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한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진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제 신분은 철저히 숨겨주세요. 대한그룹 회장 손녀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요. 한재욱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요? 신분을 공개하면 복수가 더 쉬울 텐데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모를 때 저 사람들은 방심할 겁니다. 그때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강태민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역시 내 손녀야. 유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한재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명심하겠습니다. 사흘 후 유진은 퇴원했습니다. 강태민이 마련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발밑이 아찔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이었죠. 침실로 들어가니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시트가 눈부셨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았어요. 폭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쌌죠. 불과 한 달 전엔 신문지를 덮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었는데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옷장을 열자 고급 정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샤넬 재킷을 꺼내 몸에 대봤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발랐어요. 진한 레드였죠. 입술이 선명하게 물들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귀걸이를 달았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강유진이 아니라 박미선이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자 한재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명동의 투자회사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한재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골든 에셋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미선. 유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제 시작이네요. 한재욱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내일 그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겠어요. 한재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알아볼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유진이 거울을 봤습니다. 명자는 저를 며느리로만 봤어요. 이렇게 꾸민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죠. 선글라스를 썼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다음 날 오후 유진은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후 3시 명자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명자가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우리 며느리가 나간 뒤로 집안이 평화로워졌어. 명자가 킬킬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유진은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어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바로 잡았죠. 명자 옆을 지나가다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명함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유진이 몸을 숙여 명함을 주었습니다. 명자가 한 장을 집어 유진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명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명자는 유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죠. 명자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든 에셋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미선. 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투자회사 대표세요? 유진이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가 눈을 반짝였죠. 혹시 명함 한 장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유진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좋은 물건 많이 있습니다. 명자가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카페를 나섰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이제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명동 빌딩 20층 골든 에셋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옆 작은 방에 강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상담실 내부가 보였어요. CCTV 화면이었죠. 유진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니터 속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들어왔어요. 2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죠.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급 핸드백을 든 명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재욱이 고용한 여자 직원이 명자를 맞았습니다. 태블릿으로 투자 상품을 설명했죠. 유진은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과거가 되살아났어요. 며느리 설거지 안 했네.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모니터 속에서 명자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1억이 적힌 잔액이 보였어요. 유진의 손톱이 책상에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1억. 유진이 3년간 벌어다 준 돈이었죠.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명자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죠. 문이 닫혔습니다. 모니터 속 상담실이 비었어요. 유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책상에 이마를 기댔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다시 골든 에셋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수익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3천만 원 수익이 찍혀 있었죠. 명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다른 투자 상품을 권유했어요. 더 큰 수익을 약속했죠. 하지만 최소 5억이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망설였어요. 그런 돈은 없었거든요. 직원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담보로 쓸만한 자산이 있는지요. 명자가 루미나 코스메틱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직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걸로 5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명자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겼어요. 3천만 원이 한 달 만에 생겼는데 5억을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명자는 주식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액을 골든 에셋에 투자했어요. 유진은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유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이제 회사도 내 거야. 담보로 잡힌 주식 30%는 자동으로 강태민 소유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루미나 코스메틱 회의실. 준혁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LK 유통본부장이라는 명함을 받았어요. 연 200억 규모 독점 계약 제안을 들었죠. 조건은 공장을 2배로 확장하는 것.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떨렸어요. 상대가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흘 후 준혁은 은행에서 20억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죠. 드디어 우리 회사도 대기업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혁은 세린과 청담동 명품 거리를 걸었습니다. 샤넬 매장에 들어가 가방을 샀어요. 에르메스에서 지갑을 샀죠. 명품 시계 매장에서 2천만 원짜리를 찼습니다. 총 8천만 원.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세린이 준혁의 팔에 매달렸어요. 준혁은 행복했습니다. 멀리서 사설탐정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조용한 소리였죠. 그날 밤 유진은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문득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죠. 환청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전몸살이 올라온 것 같았죠. 출산한 지 2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조금만 기다려. 한참을 운 후에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어요. 거울을 봤죠. 퉁퉁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강해져야 해. 다음 날 오후 한재욱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태블릿을 펼쳐 보여줬어요. 오명자 투자 현황. 1억 투자 후 주식 담보로 5억 추가 투자. 유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준혁 대출건입니다. 한재욱이 화면을 넘겼어요. LK 유통이라는 가짜 바이어. 연 200억 독점 계약 제한. 은행 대출 20억 승인.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재욱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죠. 청담동 명품 매장. 준혁과 세린이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 사진이 이어졌어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지갑, 명품 시계. 총 8천만 원. 회사 법인카드. 유진은 사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세린의 손에 가방을 들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횡령 증거입니다. 한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세린 건입니다. 한재욱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세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었죠. 유진은 화면 속 세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0년 지기 친구.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신제품 개발 자료와 배합 비율입니다. 한재욱이 영상을 멈췄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세리나. 한재욱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 주식 매집 현황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류에는 복잡한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5개를 통해 분산 매입했습니다. 한재욱이 설명했어요. 각 회사가 10% 정도씩 나눠 샀습니다. 서준혁은 소액 투자자가 늘었다고만 생각합니다. 유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30%까지 확보했습니다. 한재욱이 총계를 가리켰어요. 총 51.2%입니다. 강유진 양이 대주주이십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3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 이제 유진 것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서준혁은 모릅니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전혀 모릅니다. 오명자도 주식을 담보로 맡긴 걸 숨겼습니다. 한재욱이 대답했어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 정기 주주총회가 2주 후입니다. 한재욱이 말했어요. 유진이 한재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한재욱이 달력을 펼쳤죠.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어요. 준비해 주세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자료, 특허 증명서, 모든 증거. 완벽하게요. 한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2주 후면 끝나. 그날 밤 유진은 혼자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야경을 바라봤어요. 와인잔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있을 뿐이었죠. 문득 아기가 떠올랐어요. 작은 손, 따뜻한 체온. 유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조금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2주 후면 끝이야. 유진은 발코니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때 아기도 데려올 거야.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창밖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걸요. 2주 후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복수도, 고통도, 기다림도, 모두. 2주 후 루미나 코스메틱 본사 대회의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단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였어요. 뒤쪽에는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대표로 참석한 거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주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준혁이 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죠. 나도 몰라. 투자자들이 늘었나 봐.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잘 되니까 관심 갖는 거겠거니 했어요. 정각 오후 2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 제옥이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단상에 섰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우리 회사는 매출 120억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년에는 LK 유통과의 계약으로 200억 규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혁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샤넬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여자가 복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하이힐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강유진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떨렸어요. 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목소리가 떨렸죠. 세린이 뒤에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은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오래간만이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아, 너 여기 왜? 유진이 주주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강유진입니다. 루미나 코스메틱의 대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애써 무시했죠.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재욱이 앞으로 나와 프로젝터에 띄웠어요. 화면에 주주 명부가 떠올랐습니다. 강유진 51.2%. 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이게 뭐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유진이 명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께서 투자 담보로 주식 30%를 맡기셨죠.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주식 담보 계약서가 떴어요. 명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명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주식 5억. 준혁이 단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이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특허 증명서 17개. 화면을 가득 채운 서류들. 모두 유진의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 주력 제품 17개의 특허입니다. 유진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연구 일지가 떴습니다. 빼곡한 유진의 필체가 보였어요. 3년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특허는 회사 명의잖아. 유진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유진이 판결문을 화면에 띄웠어요.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죠. 유진이 사회자를 받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후보자는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강유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51.2%.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루미나 코스메틱 신임 대표이사는 강유진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비틀거렸어요. 세린이 뒤에서 벽을 짚고 섰죠.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유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좋은 회사 만들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준혁과 명자, 세린은 회의실을 나섰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죠. 유진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어요. 한재욱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갈 곳이 있어요. 유진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예전 집 앞에 도착했어요. 유진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조용한 집안. 유진은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아기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죠. 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유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유진은 아기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 기저귀, 젖병, 담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과는 끝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유진은 한재욱을 만났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였어요. 고소장 제출해 주세요. 유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재욱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준혁은 횡령죄, 박세리는 배임죄, 오명자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한재욱이 대답했죠. 유진이 눈을 감았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체포됐어요. 서준혁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리는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세린 씨 배임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린이 울음을 터뜨렸죠. 명자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명자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세 사람은 각각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서준혁 횡령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피고인 박세린 배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세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피고인 오명자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명자가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진은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판사를 바라볼 뿐이었죠. 판결이 끝나고 유진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재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유진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밖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니? 강태민이 물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강태민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일주일 후 루미나 코스메틱 대표이사실. 유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계획서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강태민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가 유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죠. 작은 손으로 유진의 볼을 만졌습니다. 손녀 일하는 거 보러 왔지. 강태민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특허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다. 강태민이 말했어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준혁이 앉아 있었죠. 유진의 기술을 훔쳐 호의호식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유진의 것이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유진이 강태민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태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니? 강태민이 물었죠. 유진이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가 유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유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좋은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정직한 회사요.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유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유진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유진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어요. 남은 건 행복뿐이었죠. 유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가.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아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